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다급해진 미국 민주당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또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FBI가 급습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 전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정치 기부금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트 보낸 것을 근거로 각 언론사가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Raised more money in 24 hours than ever before 하고 그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죠. 24시간 내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다. 트럼프는 건재하고 FBI 급습 이후에 더 강력해졌다. 트럼프 주니어가 뭐 정확하게 얼마의 액수가 뭐였다고 그 액수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는데 아마 엄청나게 큰 금액이 모금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난 3월에 뉴스위크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모금한 돈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모금한 정치 그 자금보다 또 그 양당이 모금한 것을 합친 액수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더 많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Donald Trump's PAC has more cash than Republicans, Democrats combine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금했던 금액이 1억 1천만 달러인데 비해서 민주당이 약 5천만 달러, 공화당이 약 4,500만 달러였으니까 두 개를 합쳐도 1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공화당은 조금 더 그 모금이 됐는데 민주당은 돈을 쓰고 있지만은 그 11월 달 그 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모금은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3천만 불도 못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달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당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FBI가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큰 중범죄라도 진 것처럼 그 마랄라고 별장을 급습하는 이런 그 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 쇼 뒤에는 어떠한 흉계가 있는 건지 또 과연 이 흉계가 뭐 성공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댓글은 제가 일일이 시간상 달아드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고 있다가 혹시 다음 영상에 관련되는 이 문구라든가 그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답이 되도록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대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가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깊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단어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정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 좌파인 현재 미 법무장관 메리 갈랜드는 FBI의 트럼프 대통령 별장 이 급습 사건 이후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목요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직접 제가한 거라고. 왜 또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중간에서 실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듯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급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동을 막 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민주당, 그 다음에
뭐 빅텍, 월스트리트의 빅머니, 그다음에 그 기업들, 대기업, 언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산 복합체라고 그래서 이제 무기 회사들, 또 그 제약회사, 심지어는 공화당의 일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 라이너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그 그룹들이 뭐 거의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정치인부터 뭐 언론까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이 될 때까지 정치를 해본 그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러나 워싱턴은 어떤 사람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그 스왑프냐면은 정치인과 그다음에 고위 관료, 그다음에 전직 관료, 로비 회사, 그다음에 각국에서 나와 있는 공관, 여기가 그 이해가 그 얽혀서 서로 엉켜 돌아가는 그런 그 스왑프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이렇게 스왑프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로가 적당히 얽히고 설켜서 썩어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원의원이 되든 뭐 법무장관이 되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사업만 하다가 70이 넘어서 대통령이 돼서 최고 지도자로 워싱턴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정치적인 빚도 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와서 뭘 영수증을 내민다거나 과거에 빚진 거를 갚아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로비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제약회사나 군산복합체가 이렇게 그 무기 회사들이 크게 그 가장 큰 기업이 이제 그 군산복합체에 있는 무기 회사와 제약회사입니다. 큰 돈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해서 로비 회사들이 뭐 국회의원이다, 전직 고위관리다 해서 같이 이렇게 막 로비 활동을 해서 적당히 부패돼서 돌아가야만 되는 데가 워싱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앉으니까 이 모든 게 스탑돼 버린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가 겁을 줄 수도 없고 누가 옛날에 도와준 사람도 없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어떤 게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만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빚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론이고 뭐고 온 이 워싱턴이 합심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재선하는데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민주당의 간교한 모사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올 말이 가기 전에 그 엮어가지고 재선의 그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를 찾아낸 게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18 US Code 207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국가의 기밀이 담긴 서류를 감춘다거나 또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또는 훼손시킨다거나 하면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체포 구금되고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밀 서류를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체포 구금해서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오면서 많은 서류를 당연히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국가의 탑 시크릿이 있다. 이런 것은 트럼프가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거는 겁니다. 자,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지나니까 처음보다는 이제 그 뉴스가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제가 추측이라고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에서 이제 골프를 치고 있다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측은 이제 잘못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 있었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아무튼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 조나탄 털이라고 미국의 가장 그 유명한 헌법학자 중에 하나인 이분이 그 팍스 뉴스에 와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얽으려고 해도 얽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기밀은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올 때 기밀 해제를 당연히 했겠죠. 물론 기밀 해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밀 해제를 하는 그 절차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기밀 해제 그러면 그 0.1초 내에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그 헌법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뭐 긴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면 보통 그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저나 그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특히 비정상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부류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간첩이라고 그렇게 6년을 몰아대면서 미국의 언론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즘엔 좀 안 해요. 올 초부터. 그 더람 특검에서 이제 발표내고 난 다음부터 안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론이 ABC, 뭐 CBS, NBC, CNN, MSNBC는 할 거 없이 공영방송이라는 PBS까지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어우러져서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이라고 얼마나 해댔습니까? 근데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민주당이 임명한 민주당 특검인 로버트 뮬러 그 특검에 의해서 2년 반 만에 발표했죠.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발표됐죠. 발표가 난 다음에도 계속 몇 년째 그 떠들어댑니다. 저 발표 틀린 거라고, 특검이 틀렸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성향 있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양심이 없는 건지 뭐 그 두뇌가 없는 건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 선거 자금에서 100만 불을 빼가지고 2016년도에 리타이어한 영국의 MI6 정보요원에게 돈을 주고 소설을 썼어요. 가짜로 소설을 써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러시아에서 뭐 트럼프가 어땠다 뭐 해가지고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쓰라고 그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의 그 이 민주당 그 쪽에 그 이 연구원이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대로 베껴 가지고 쓰고 이거를 받아다가 민주당 측은 FBI에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FBI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받아내기 힘들다는 그 파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이자 코트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Foreign Surveillance를 하는 데인데 여기 그 파이자 코트에서 그 이 외국인의 그 정보나 동태를 그 수집하기 위해서 도청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가서 받는 거예요. 그 받기 힘들다는 도청 허가를 이 가짜 서류로 민주당이 받아내 가지고 2016년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집부터 사무실부터 다 도청을 했습니다. 자동차 금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닉슨 대통령은 본인이 도청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닉슨 대통령의 선거위원회 하급 직원들이 과잉 충성한다고 민주당 당사에다가 도청을 하려다가 그것도 들켜가지고 실패하고 그거를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고받고 안 다음에
사후에 알았습니다. 안 다음에 그것을 덮어주려고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네. 닉슨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비교하면은. 그런데 왜 오바마고 힐러리고 바이든이고 다 알았을 텐데 아무도 깜빵에 안 갔습니까? 왜 CIA 국장이고 뭐고 아무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민주당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그럼 회피해요.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잘 모른다고 하고. 모르긴 뭘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은 80, 90 정도 된 분들은 정말로 그 인터넷도 잘 할지 모르고 해서 개인 미디어 같은 거 볼지도 모르고 해서 뉴스만 봅니다. 그 주류 언론에. 이런 분들은 정말로 아직도 50년, 60년 전에 민주당이고 50년, 60년 전에 미국 언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그렇게 심하게 비난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소수고 대부분이 아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소수민족을 위한 당이라고 하니까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우리 한국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심이 없는 거죠. 그죠? 나쁜 당인 줄 알면서도 찍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도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하고 또 마약을 합법화하자고 하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비난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 주변에 보스턴에 있는 그 민주당을 선호하는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 80, 90 넘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냥 아직도 옛날 민주당이나 옛날 언론인 줄 아는 이런 분들, 어르신 노인분들 몇 명 빼놓고 몇 퍼센트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머리가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알고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을 비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한다거나 트럼프를 거의 그 미친 인간인 것처럼 민주당과 언론이 거짓말하는 그대로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속으로 알면서도 그냥 그게 편하니까 자기 직장과 뭐 동료와 주변에 뭐 얽힌 사람들이 다 민주당 성향이니까 교회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죠. 올바른 양심을 가졌다면 틀린 거 보고 틀렸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거 보고는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원래 특기가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조금만 뭐 수틀리면 고소를 하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사람 잡아놓고 하는 게 특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 공화당은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점잖게 정의롭게 사건을 해석하고 하려고 해요. 그 정치적인 그 상대편을 잡아놓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 아마 이번 사건으로 해서 공화당의 태도가 변할 겁니다. 케빈 머카시 하원 그 공화당 리더는 11월에 다수가 되면 그때부터 매일 이 미국 법무부를 의회 조사를 들어가서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을 면책특권이나 모든 게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무시를 하고 달려드는 이러한 이 보복이나 어떤 이 교묘한 교활한 그 불법 행위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민주당이 이미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이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점잖게 그 보수 우파의 특유인 뭐 정의로운 방법대로 해결하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미국 정치에서도 물 건너가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출마용 그 광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출마한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자, 올 11월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를 해서 이제
그 공화당 의회를 만들고 백악관과 법무부와 각 부서에 이제 그 의회 조사를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비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해서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광고를 보면 매우 고무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오히려 FBI 조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해놓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 분들과 같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